낡은 아파트 복도, 형광등 깜빡임, 쓰레기 냄새, 곰팡이 냄새, 이주된 쓰레기들, 더러운 이불, 어머니, 헝클어진 하얀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마른 입술, 멍든 팔, 보라색 노란색 멍, 얼룩진 환자복, 약봉지들, 어두운 방, 더러운 변기, 요양보호사 가방. 언니, CCTV 확인해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54살. 미국 LA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제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 저는 LA에서 두 번째 식당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일이었죠. 코리아타운의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매장을 여는 것.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디어 두 번째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장사는 대박이었습니다. 줄이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직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제 어머니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하루에 서너 통씩.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방이 바빴고 손님이 많았고 피곤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좋은 날 왜 이런 전화를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시잖아. 그게 언니 한번 와봐. 진짜 이상해. 민지야, 나 지금 정신없어. 다음 주에 갈게. 응급한 거 아니면 선생님한테 연락해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제가 동생과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가 본 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보신 그 장면이었습니다. 쓰레기장 같은 집, 죽어가는 어머니, 제 선택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시간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동생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한번 와봐. 진짜 이상해.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시간이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아파트, 40년 동안 어머니가 사신 그곳, 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걸.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나 무서워.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맡은 그 냄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58kg였던 체중이 42kg로 줄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팔, 움푹 들어간 눈, 갈라진 입술, 그리고 몸 곳곳의 멍들,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 CCTV.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CTV? 무슨 CCTV? 2주 전에 몰래 달았어. 뭔가 이상해서.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오전 9시. 요양보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더니 바로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9시 10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요양보호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점심시간 아직 안 됐어요. 11시 30분에 드릴게요.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11시 30분.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분. 그게 어머니 식사를 준비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 방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로 돌아가서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4시.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빈 접시를 들고 계셨습니다. 비틀거리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셨습니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조심하셔야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소파, 다시 핸드폰. 첫 번째 날, 7시간 근무. 실제로 어머니를 케어한 시간, 15분. 저는 이 여자에게 월 25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전담 케어라는 약속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15분. 나머지 6시간 45분은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3일째. 요양보호사는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일하는 중. 점심때 봐. 그리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혼자 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무서워요. 에이, 뭐가 무서워요. 가보세요.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절뚝거리고 계셨습니다. 바지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신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요? 가서 씻으세요. 못하겠어요. 혼자 하세요. 나 바빠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오늘 2시에 종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대충 하면 돼. 여기는 대충 하면 돼. 여기. 제 어머니 집. 제 어머니. 대충. 세 번째 영상. 7일째. 약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물어봤잖아요. 약 드셨냐고. 모르겠어요.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안 드셨네.
왜 안 드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왜냐고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을 꺼냈습니다. 물 한 컵. 자 드세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휴, 짜증 섞인 목소리. 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입에 넣었습니다. 물컵을 들이밀었습니다. 삼키세요. 빨리. 어머니가 살에 걸렸습니다. 콜록콜록. 천천히 하시라니까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세게. 너무 세게.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 10일째.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요양보호사가 이 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에 와야 하는데 오후 1시에 왔습니다. 급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 걸레질, 휙휙, 대충 5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 또 냉동식품, 어머니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맛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굶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굶으세요. 87세 치매 환자에게 굶으세요. 어머니는 수저를 드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을 흘렸습니다.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저를 쥐어줬습니다. 강하게.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파요. 그럼 흘리지 마세요. 팔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게 멍이 됐습니다. 제가 본 그 보라색 멍. 15분 후 요양보호사는 퇴근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 계약서에는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14일째.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12시.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 라면 하나. 어머니는 혼자 라면을 끓이려고 하셨습니다. 87세 치매 환자가 혼자서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다가 쏟으셨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 어머니가 화상을 입고 울고 계셨습니다. 오후 3시 요양보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안해요. 다른 집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 이게 어쩌다? 라면. 애구 조심하셔야지.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다음부턴 기다리세요. 내가 해줄게요. 다정한 척. 15분 후 퇴근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이런 일이 2주 동안 매일 반복됐습니다. 제가 LA에서 주방에서 요리하고 손님 맡고 돈 세는 동안 제 어머니는 굶주리고 넘어지고 화상 입고 맞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여보세요? 선생님, 저 수진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당장 어머니 집으로 오세요. 예, 지금이요? 저 지금 다른 곳에서 10분 안에 안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침묵. 네. 9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영숙, 50대 중반 여성,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CCTV 영상.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어머니한테 한 짓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제가 집이 5곳이나 돼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시에 5집을 그래야 생활이 미쳤어요? 계약서에는 전담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돈이 필요해서. 돈? 제 어머니가 돈이에요? 침묵. 나가세요. 당장. 제 돈은 변호사 통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각오하세요. 고소할 겁니다. 형사 민사 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믿고 그래요? 증거 있어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2주치 영상, FHD, 그리고요.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료 기록, 탈수 영양실조 화상멍, 다 기록했어요.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저도 살아야 해요. 남편은 실직했고, 애들은 대학생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굶어도 되고 맞아도 돼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그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요? 내 딸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가 극심하고 영양실조도 오래됐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입원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그리고 어머니 몸에 있는 멍들, 이거 학대 의심됩니다.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아요. 이런 케이스, 시스템이 문제예요. 한 사람이 여러 집을 돌면서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 시스템에 맡겼으니까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복도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양보호사한테 당했어요. 밥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발견했죠. 신고했어요? 했죠. 근데 처벌이 약해요. 벌금 몇백만 원. 그게 끝. 자격증 정지. 그것도 몇 달. 그리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일해요.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부족해서 환자 한 명당 관리가 엉망이에요.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주고 밥도 대충 주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영숙 이미 전과가 있네요. 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 벌금형. 그리고 계속 일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법이 그래요. 처벌이 약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래도 이번엔 증거가 확실하니까 실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자면 이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올해만 2,000건 넘게 신고됐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가족들이 모르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학대. 수백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80대 노모 방치 요양보호사 구속. 요양원 폭행 사건 또 발생. 노인 학대 신고 전년 대비 30% 증가.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평균 180만 원. 한 달에 30명 이상 관리. 과로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 제대로 된 케어 불가능한 구조. 또 다른 기사.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방치 경험. 가족 부재가 학대 키워. 정기적 방문과 관심 필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노인이 얼마나 될까? 저 많은 가족들 중에 저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결심했습니다. LA로 돌아가지 않기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LA 식당 매니저와 전화했습니다. 수진 언제 돌아와? 미안해. 식당 넘길게. 뭐? 30년 쌓은 거를 왜? 개인 사정이야. 수진 다시 생각해봐. 두 번째 식당도 잘 되고 있잖아. 결정했어. 고마웠어. LA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것들을 넘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완전히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됐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을게. 어머니 방 옆방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놓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30년 일궈온 것을 다 버리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꿈 꿨어. 너 어렸을 때 손잡고 학교 갔었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엄마. 고마운 건 나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 야채, 정성스럽게 7시에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씻겨드렸습니다.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떠먹여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 때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화를 내셨습니다. 나가요. 당신 누구야? 엄마 나 수진이야. 딸이야. 거짓말. 내 딸은 미국에 있어.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화장실. 부축해드렸습니다. 20분 후 다시 침대로 눕히고 나왔습니다. 겨우 눈 붙였습니다. 30분 후 화장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축. 이게 새벽 5시까지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엄마 드세요. 맛있게 해왔어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싫어. 조금만 한 숟가락만. 싫다니까? 수저를 던지셨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을 참았습니다. 화도 나고 지치고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더 많습니다. 대화도 거의 안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꽃을 보여드립니다.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친구들은 물어봅니다. 후회 안 해? 식당 다 버린 거.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후회됩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LA 동료가 3번째 식당 열었대. 화면을 끕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2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쓰레기장 같았던 집, 죽어가던 어머니.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저녁입니다. 노을이 집니다. 창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제발 확인하세요. CCTV를 설치하세요. 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주 방문하세요. 예고 없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주세요. 식사를 확인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무엇을 드시는지 확인하세요. 약을 확인하세요. 제때 드시는지 양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몸을 확인하세요. 멍은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체중은 유지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보세요. 당신 부모님의 눈을. 그 눈빛이 행복한지 무서운지 슬픈지. 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쁜 건 압니다. 저도 알아요.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당신만의 삶도 있다는 거.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시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함께 웃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 차례니까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던 어머니.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셨던 어머니. 제가 미국 갈 때 공항에서 우시던 어머니. 그 모든 사랑을 이제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혹시라도 제 어머니처럼 방치되는 노인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혹시라도 너무 늦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기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방치된 노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야기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